조선 영조 시절 어느 봄의 이야기예요. 충청도 외곽 작은 고을에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길가 주막 처마 밑으로 물에 젖은 집신을 끌며 나그네 하나가 들어섰어요. 낡은 회색 도포에 소박한 갓. 행색은 허름했지만 눈빛만큼은 유난히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나그네는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아서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어요. 주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봄비 소리만 처마를 두드렸어요. 그때였어요. 부엌 쪽에서 낮고 짧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참으려 해도 참지 못하는 소리였어요. 나그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주모가 빈 사발을 채우러 나왔는데 눈두덩이 발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그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주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낯선 나그네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눈빛이 문제였어요. 다그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눈빛. 그냥 들어줄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주모는 결국 옷깃을 여미면서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관의 곡식을 훔쳤다고 사흘 전에 잡혀갔습니다. 나그네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주모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그 아인 그날 여기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옆에서 나무 쪼개고 물 길었다고요. 절대 창고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아이가 15입니다. 15살짜리 아이예요. 나그네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창고 어느 아전이 관리하오? 주모의 눈이 흔들렸어요. 최서방이라고 고을에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건드렸다간 우리 같은 것들은 말을 잇지 못해요. 나그네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일찍 주막을 나섰어요. 어디 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관아가 아니었어요. 장터였습니다. 봄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나그네는 상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포목주인 옆에 잠시 서서 날씨 얘기를 했고 떡집 앞에서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도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가한 나그네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듣고 있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그 양반 창고 열쇠 맡은 뒤로 가을마다 곡식이 조금씩 줄어든다고들 하지.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무서우니까. 포목 주인도 한마디 했어요. 이번에 줄어든 양이 꽤 된다던데. 그걸 주막집 아이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도 있어. 뭐 소문이지만.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 한 개를 사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문은 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소문엔 뿌리가 있거든요. 오후가 되자 나그네는 관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옆 쪽문 근처 낡은 나무 아래에 백발의 노인 하나가 새끼를 꼬고 있었어요. 보조 창고직이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떡을 꺼내 건넸습니다. 노인이 놀란 듯 쳐다봤다가 말없이 받아들었어요. 한참 후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 그냥 지나는 길입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나그네가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창고 쪽이 시끄럽다던데.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시끄럽긴 하지. 그 주막집 아이 정말 훔친 거요? 노인은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고 뒤에 있었소. 최서방이 혼자 수레를 끌고 나오는 걸 봤어. 근데 내가 말할 수 있겠어? 가족이 있는데. 나그네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소. 일어서서 먼지를 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나그네는 관아 뒷담 쪽을 지나쳤어요. 담 너머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간이었어요. 나그네는 발을 멈추고 담 가까이 섰습니다. 얘야. 겁내지 마라. 지나던 사람이다. 한참 후에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내가 그날 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다. 긴 침묵 끝에 흐느낌이 터져나왔어요.
억울해요. 저 진짜 안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될 텐데. 어머니는요? 나그네가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억울함은 하늘이 안다. 그리고 발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주막으로 돌아온 나그네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 들었습니다. 주모가 상을 들고 왔다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방 안에서 불빛이 오래 새어나왔습니다. 나그네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붓을 쥔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관아 마당에 인파가 몰렸어요. 사또가 대청마루에 앉아 신문을 열었습니다. 묶인 채 끌려 나온 아이는 15살이라기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아전 최서방은 당당하게 섰습니다. 소인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아이가 창고 자물쇠를 건드리는 것을.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형장 10대를 먼저 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들어온 기척을 못 봤는데 어느새 회색 도포 자락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쾅!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팔각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전 최서방의 낯빛이 흑빛이 됐어요. 어사는 소매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밤새 쓴 조사 기록이었어요. 창고지기 증언, 장터 상인 다수 진술, 수레바퀴 흔적 기록.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이는 그날 주막에 있었다. 곡식을 빼돌린 것은 아전 최서방이다. 최서방이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억울합니다. 소인은 포박하라. 한마디였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어요. 아이의 포박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마당 입구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주모였습니다. 소식을 들었는지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채 뛰어왔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아이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모자가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당에 본변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 주모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어요. 고개를 들어 은인을 찾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없었어요. 고을 입구 쪽으로 뛰어나갔더니 저 멀리 먼지있는 봄길 위로 회색 도포자락 하나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은인이 누구신지 이름이라도. 목청이 갈라지도록 불렀어요. 그 뒷모습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어요. 봄바람이 도포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주모는 길 위에 무릎을 꿇고 그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아이도 옆에서 함께 엎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박문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었고 진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으며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조선의 봄길 위에는 그렇게 이름 없는 발자국들이 쌓여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에요. 전라도 어느 외딴 고을, 늦가을이 깊어지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을 뭔가 이상했어요. 늦가을이면 추수가 끝나고 장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하잖아요. 곡식도 오가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 고을은 달랐어요. 장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들은 전부 닫혀있고 길바닥엔 낙엽만 뒹굴고 있었어요. 담 너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추고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흉년이었어요. 그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논이 다 잠겼고 가을에 거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텅 빈 장터를 걷는 나그네가 한 명 있었어요. 낡은 회색 도포, 소박 한갓, 작은 보따리. 딱 봐도 그냥 평범한 길손이었습니다. 부잣집 양반 행색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걸음을 멈추지 않고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섰어요. 길바닥이었습니다. 흙담 옆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은 쉬고 있었는데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쪼그려 앉아서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7살쯤 됐을까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 울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나그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러셨어?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사흘째요. 사흘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나그네가 노인 손을 잡아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일 나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나그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있었어요. 나그네가 불러 세우고 물었습니다. 이 고을 흉년이 심하오? 마을 사람이 한숨을 지었어요. 심하다 뿐이겠어요.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논이 다 잠겼어요. 거둔 게 없으니 먹을 게 없는 거죠. 진율창은 없소? 나라에서 흉년에 곡식 풀어주는 창고 말이요. 마을 사람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고을 한쪽에 제법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튼튼한 목재로 지은 진율창이었어요. 근데 문에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왜 안 여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또한테 열어달라고 했더니요. 한양에서 허락이 떨어지기 전엔 절대 못 연다고 했어요. 공문이 와야 한다고요. 공문이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그게 모른다고 했어요. 기다리라고만 하고. 나그네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그네 양반. 이게 좀 이상한 게 창고가 원래는 꽉 차 있어야 하거든요. 봄에 채워놨으니까요. 근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창고에서 밤에 수레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한양 허락 기다리는 동안에요. 말끝이 흐려졌어요. 나그네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나그네는 주막에 짐을 풀지 않았어요. 창고 근처 어두운 골목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끼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옆 쪽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횃불 하나가 나왔고 그 뒤로 수레가 따라 나왔어요. 수레 위엔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수레를 모는 사람은 2명이었어요. 관아 아전 복장이었습니다. 수레는 고을 동쪽으로 사라졌어요. 나그네는 그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수레가 간 방향을 따라 걸었어요. 고을 동쪽 외곽에 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고보다 큰 헛간이 딸린 집이었어요. 나그네는 그 집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헛간 문틈 사이로 가마니가 쌓인 게 보였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묵은 쌀 냄새. 나그네는 그 자리를 기억해두고 돌아섰습니다. 낮이 되자 나그네는 장터로 나갔어요. 텅 빈 장터였지만 그래도 구석에 좌판 하나를 펴놓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파는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말린 나물 조금, 콩 한 줌. 나그네가 콩을 한 줌 사면서 슬쩍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이 고을 사신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지. 40년은 됐어. 올해 흉년이 심한가요? 노파가 혀를 찼어요. 심하다 뿐이겠어요. 우리 고을이 원래 이렇게 못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또 오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소? 노파가 주위를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금을 이상하게 걷어요. 있지도 않은 명목으로 자꾸 뜯어가고 흉년 들기 전부터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진율창 곡식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시오? 노파가 눈을 찡그렸어요. 소문은 다 알지. 근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나그네가 콩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잘 알겠소. 고맙소. 나그네는 그날 오후 고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 앞을 지나쳤어요. 사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관아 옆에 붙어있는 집이었는데 담이 높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나그네가 근처 골목에 서서 잠시 그 집을 바라봤어요. 그때 안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치는 다 옮겼느냐? 예, 어젯밤에 마지막 수레가 나갔습니다. 한양 공무는 언제 온다 했느냐?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됐어. 공문 오면 창고 열면 되지. 그때까지 남은 걸로 때워.
나그네는 발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나그네는 밥상을 받았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불을 켜고 바로 붓을 잡았습니다. 밤새 썼어요. 첫째 날 밤 수레 소리, 아전 2명의 인상착에, 수레가 향한 방향과 헛간 위치, 장터 노파 증언, 담 너머에서 들은 사토와 아전의 대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바깥은 바람이 거셌어요.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나그네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요. 이튿날 오후였어요. 관아 마당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대청에 앉아서 아전들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수레 한 대 더 빼내고 창고 장부는 내가 다시 정리할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어느새 회색 도포 자락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쾅!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차가운 가을 햇살 아래 번쩍였어요.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전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어사가 소매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밤새 써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이틀 밤 연속 창고 쪽 문으로 수레 반출 확인. 고을 동쪽 헛간에 가만히 다수 은닉. 담 너머 지시 발언 직접 청취.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진율찬 곡식을 착복한 죄.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사리사욕을 채운 죄. 이 자리에서 묻겠소. 사또가 이마를 바닥에 짚으며 떨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 포박하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어요. 사또가 포박되고 나서 어사가 말했어요. 창고 열어라.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물론 이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곡식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어요. 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에 풀어라. 아이, 노인, 아픈 사람부터.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였어요. 1명, 2명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나왔어요. 콩이 나왔어요. 안악들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로 걸어 들어갔어요. 흙담 옆에 그 노인이 아직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손녀아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그네가 쪼그려 앉아 노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달려왔어요. 창고에서 받은 쌀로 급히 순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그 그릇을 받아서 손녀아이한테 건넸어요. 아이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입에 조금씩 떠넣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눈을 조금 떴습니다. 손녀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섰어요. 고을 입구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어르신, 은인 어디 가시오? 회색 도포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그네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원래 그랬거든요. 공을 세웠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으며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굽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억울함이 쌓인 곳으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으로. 쓰러진 노인 앞에 쪽 한 그릇. 그걸 두 손으로 받쳐든 아이. 그 모습 하나면 충분했어요. 조선의 가을길 위에 그렇게 이름 없는 발자국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